안녕하세요. 올해 2021년도 사회적 기업 사업 보고서 작성 안내 교육을 맡게 된 강원도 사회적 경제지원센터 사회적 기업팀 용수민입니다. 이번 사업 보고서 제출 대상자분들께 메일링을 통해 간략하게 안내를 해드렸는데요. 지난 사업 보고서와 같이 유선으로 지역 담당자가 검토할 예정입니다. 담당자 연락처도 함께 보내드렸으니까요. 참고 부탁드립니다. 이번 영상을 제작하게 된 계기가 컴퓨터 작업이 어려워서 작성이 힘들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올해 통합정보 시스템이 모두 바뀌었기 때문에 이해도를 높이고자 작성 과정을 영상으로 담아보았는데요. 실제 작성에 앞서 간단하게 사업 보고서의 의미와 목적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보고서는 사회적 기업 육성법 제17조 제1항에 해당되는 규정으로 사업 실적, 이해관계자의 의사결정 참여 내용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회계년도 인증은 4월 말과 10월 말까지 2회 고용노동부 장관에 제출해 주셔야 하고요. 예비사회적 기업은 5월 말까지 광역자치단체에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이러한 사업보고서를 제출하는 목적은 사회적 기업이 인지적 취지와 요건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지 모니터링하고 사회적 기업 전체의 사회적, 경제적 성과 분석 등에 활용될 기초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인데요. 만약 작성 및 제출 의무를 게을리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을 한다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번 작성 대상자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정확한 사실만을 근거로 해서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이번 제출 대상은 2020년도 12월 말 기준 예비와 인증 사회적 기업이 해당됩니다. 그렇다면 사업보고서 제출 기간은 언제일까요? 이번 사회적 기업 대상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 4월 30일 금요일까지 최종 제출해 주시면 되는데요. 미리 4월 21일 수요일까지 작성해서 검토를 요청해 주시면 저희 사회적 기업팀 담당자가 보완 사항을 안내해 드릴 예정입니다. 반드시 검토 전까지는 제출을 누르지 마시고 저장까지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완이 모두 완료된 기업에게는 저희가 4월 마지막 주에 대면 실사 확인증을 발급해 드리는데요. 해당 기업은 첨부 파일에 해당 서류를 추가로 첨부하여 4월 30일 금요일까지 최종 제출을 눌러주시면 끝납니다. 하지만 제출 이전에 검토 단계에서 저희 센터 지역 담당자한테 보내주셔야 하는 서류가 총 4가지가 있는데요. 2020년도 12월 급여대장과 12월 근로계약서 또는 출근카드가 필요합니다. 이는 시스템 상에 작성해 주신 급여와 근로시간이 맞는지 검토하기 위해서 반드시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사회서비스 제공 증빙서류의 경우 시스템 상에 제공했다고 적어주셨다면 이를 증빙할 수 있도록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실적을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단, 사회서비스 제공이 필수인 유형인 사회서비스 제공형과 혼합형인 경우 반드시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없는 경우 인지적 요건을 현재 유지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되어 추후 지도점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에 대한 운영 실적 확인용으로 2020년 1월부터 12월 사이 진행한 이사회나 운영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4가지 서류 반드시 잊지 마시고 메일로 안내드린 기한 안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면 실사 확인증에 대한 안내인데요. 앞에 말씀드린 4가지 서류와 통합정보 시스템에 입력한 사업보고서 내용이 일치하고 모든 구비 서류들이 확인이 되면 저희 사회적 기업팀 담당자가 대면 실사 확인증에
서명을 하여 발급합니다. 그럼 대면 실사 확인증을 발급받은 해당 기업은 저장까지만 한 통합정보 시스템 사업보고서 구비서류 첨부 파일에 추가로 업로드한 뒤 최종 제출을 해주시면 완료입니다. 이제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 안내하겠습니다. 원활한 접속을 위해 크롬이나 엣지 브라우저를 사용해서 들어가 주세요. 우선 인증 보고 연도는 2021년 4월, 예비는 2021년 5월에 해당이 됩니다. 보시면 가장 먼저 사업보고서 탭에 접속이 됩니다. 이미 통합정보 시스템에 기업 정보가 자동으로 입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체크나 글씨가 입력되는 부분에만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모든 실적을 작성해 주실 때 반드시 2020년도 기준으로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우선 보시면 1번 항목 기업 현황 부분의 사회적 목적 부분은 밑으로 내려가시면 별지 1번을 참고해서 내용을 간략하게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 대상으로 무료로 경영 컨설팅을 진행하거나 고령자들의 안정된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이면 취약계층 대상 일자리 창출과 무료 경영 컨설팅 운영에 대해 교육 내용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앞에 나온 예시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행 칸이 넓기 때문에 사회 서비스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해 주세요. 그리고 사회적 목적 실현 유형과 조직 형태를 체크를 합니다. 주로 주식회사에서 잘못 체크해 주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주식회사인 경우에는 상법에 따른 회사에 포함되니 여기에 체크를 해주셔야 합니다. 정관 변경의 경우에는 2020년에 특히 목적, 사업 내용, 명칭, 소재지, 기관 및 지배구조, 지부 등의 변경 사항이 있으면 변경에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변경 사항이 있는 부분에 체크를 하게 되면 정관 변경 여부를 선택하는 탭으로 이동하시겠습니까? 라는 안내 문구가 뜨는데요. 바로 다음 탭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밑에 정관 규약 부분을 보시면 변경 버튼을 눌러주시고 변경일은 상법상 회사나 합자조합 및 비영리단체, 협동조합 등은 총회나 이사회 등의 의결을 거쳐 정관을 변경한 날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 외 사단, 재단법인, 소비자 생활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 등은 설립 당시 인허가 관청으로부터 정관 변경을 허가받은 날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변경 신고일은 진흥원에 제출한 정관 변경 신고서 날짜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반드시 탭에서 다른 탭으로 넘어가실 때는 맨 밑에 신청서 저장을 눌러주시고 넘어가 주세요. 그리고 다시 앞에 탭으로 오시면 업종을 적는 란이 있습니다. 주업태와 부업태, 주종목과 주종목은 사업자 등록증 상에 사업 종류 중 업태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매출액 기준으로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사업자 등록증 예시를 화면을 같이 보시면 주업태가 정보통신업이라면 정보통신업이라고 적어주시고 매출액 기준으로 다음 높은 업태인 도매 및 소매업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종목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주 종목이 영화관 운영업이다 하면 시스템에 그대로 영화관 운영업을 적고요. 매출액 기준으로 그 다음 분야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 업종과 부업종 코드는 한국 표준산업 분류의 대분류 중 기업에 해당되는 산업 유형을 선택하여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앞 화면 보시면 표 일부를 가져왔는데요. 보내드린 매뉴얼 57페이지를 참고해서 업종 코드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사회서비스 업종 해당 여부 확인 방법으로는 관할 세무서 사업자 등록 시 신고한 업종 코드나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법인세 과세표준이나 세액신고서상 업종 코드를 확인해 주세요. 마찬가지로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주 업종과 부업종 코드를 선택해서 입력하시되 매출액 기준으로 상위 업종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 기업의 소유구조 부분입니다. 2020년 12월 말 기준으로 지분 보유자의 서명, 소속, 직위 등을 입력하면 되는데요. 누르시면 기업 소유구조 지분 보유자를 입력하는 탭으로 이동하시겠습니까? 라는 문구가 뜹니다. 이동해서 출자 현황을 보시면 출자 수만큼 추가를 하시고 지분율의 총합이 100%가 되도록 입력을 합니다. 없다면 해당 사항 없음을 기입하고 100%라고 입력을 하면 됩니다. 다시 밑으로 내려가셔서 저장을 누르시고 앞 부분의 탭에 다시 가면 기업 현황 부분은 모두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의사결정 참여 내용 부분인데요. 아시다시피 사회적 기업은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를 갖추어야 합니다. 특히 정관, 규약 등에 규정된 의사결정 기구를 인정하는데요. 협동조합 제외하고 주로 이사회 실적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2020년 1월부터 12월까지 개최한 의사결정 구조 실적을 기입하시되 실적이 없는 경우는 작성 안 해주셔도 됩니다. 주요 의사결정 기구는 이사회 기준으로 작성을 하고 그 외 총회나 운영위원회의 경우 기타란에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참여 인원은 반드시 연 인원 기준으로 작성을 해주셔야 합니다. 예를 들면 작년에 사내 이해관계자가 1명, 사회 지역사회 이해관계자가 2명으로 이사회를 2번 진행했다고 하면 사내이사 근로자는 2명, 사회이사 지역사회 이해관계자가 4명이 됩니다. 여기서 대표자와 감사는 인원수에 모두 제외해 주셔야 합니다. 해당 부분은 저희에게 보내주신 이사회 및 총회 등의 실적 자료들을 검토하는데요. 반드시 자료와 일치하게 작성 부탁드립니다. 다음, 사회적 목적 재투자입니다. 해당 부분과 밑에 4번, 5번 항목은 반드시 재무제표와 맞춰 주셔야 하는데요. 상법상 회사, 합자 조합 등은 회계 연도별 배분 가능한 이윤이 발생한 경우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범위 확인은 손익계산서상 당기 순이익에서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상 법정 적립금을 뺀 금액으로 산정해 주셔야 합니다. 만약 결손금이 발생하게 되었다면 해당 칸들은 모두 빈칸으로 작성을 해주시되 마지막 미처분 이익잉여금과
배당액을 0원으로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각 세부 내용 부분은 일자리 창출의 경우 추가 인력 고용 또는 이를 위한 설비 재투자나 기술 개발 내용을 적어주시고 단순한 일자리 인원 충원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회서비스 제공은 사회서비스 내역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근로자의 처우개선은 임금 인상 등의 근로요건 개선을 위한 사용 내역으로 대표, 임원, 직계존비속에 대한 성과금 지급은 제외해 주세요. 지역사회 재투자는 기부 등에 환원한 금액을 기재해 주시되 특정 종교 조직이나 선교사업 기부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해당 부분은 반드시 재무제표에 확인이 되는 복리후생비나 기부금, 교육훈련비로 작성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항목의 지원 내역 보시면 정부 지원 중에서 일자리 창출과 전문 인력, 사업개발비, 사회보험료는 사회적 기업 재정 지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책 자금의 경우 정부에서 융자, 출연, 보조, 보험, 출자 등의 방식의 지원 제도로 신용보증기금이나 특례보증, 정부 모태펀드 등이 해당이 됩니다. 기타는 위의 4가지 외에 정부나 지자체, 공공기관으로 받은 지원사업 내역을 기재해야 합니다. 여기는 내용을 적어주시되 지역 기관명, 지원 사업명을 반드시 작성해 주세요. 민간 지원은 1년간 민간 기업이나 일부 기부, 민간 금융지원에서 받은 금액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여기 기타 항목은 지원금, 후원금 등을 제외한 영업의 수익 금액을 기재하면 됩니다. 해당 내용은 모두 비워주시고 재무제표와 맞게 금액만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5번째 항목인 재정성과 부분은 재무제표 손익계산서와 원가 명세서를 기준으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우선 손익계산서상 매출액은 공공시장과 민간시장으로 나눠서 입력을 하시면 되는데 공공시장은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바우처 등이 해당됩니다. 그 외에 민간시장에다가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 두 합계가 매출액과 맞는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매출액이 만약 1,000만 원이다 하면 공공시장은 700만 원, 민간시장은 300만 원으로 합계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자동 계산이 되지 않는 부분만 재무제표와 똑같이 금액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인건비는 손익계산서상 판매비와 관리비 내 임직원 급여, 재수당, 상여금, 일용임금, 퇴직급여를 합산해서 적어주시면 됩니다. 복리후생비나 퇴직급여 충당금, 사용자 부담 사회보험료, 용역비는 미포함해 주셔야 합니다. 원재료비와 경비는 제조원가 명세서가 있는 분들만 그대로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없으면 0원으로 기재를 부탁드립니다. 노무비는 제조원가 명세서상 근로대가로 지급된 일체 비용을 합산해서 적으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총 수입과 총 노무비 그리고 총 수입 비율은 자동으로 계산이 됩니다. 모든 단위는
반드시 원 단위로 작성해 주시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다음은 6번째 항목 고용 부분을 보시면 고용을 입력하는 탭으로 이동하시겠습니까? 라는 안내가 나옵니다. 이동하셔서 2020년 12월 말 기준으로 유급근로자 명부를 엑셀 파일로 올려주시거나 아니면 직접 입력하시면 됩니다. 엑셀 파일은 샘플 파일을 다운로드 받은 양식으로 작성해야 하며 양식은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올해 달라진 점이 성별과 취약계층 유형, 고용 형태, 직종은 반드시 매뉴얼에 나온 코드로 입력해 주셔야 합니다. 매뉴얼 3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작성하실 때 월 평균 임금도 2020년 12월 급여 대장을 참고하여 세전 총 급여를 입력해야 합니다. 기본금과 수당, 상여금 모두 포함해 주세요. 그리고 12월에 중도 입사나 퇴사, 휴직, 병가 등으로 인해 12월 임금이 평상시보다 적게 지급된 경우에는 급여 대장이 아닌 근로계약서상 월 급여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근로시간은 반드시 주 단위로 작성하시고 고용 형태와 직종 모두 매뉴얼에 나온 코드 번호를 작성하면 됩니다. 그리고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참여나 기타 정보 지원 여부도 코드가 다르게 안내되어 있으니 주의해 주시면 됩니다. 다 작성이 완료되면 업로드 버튼을 클릭하여 유급근로자 명부 엑셀 파일을 시스템에 업로드하고 일괄 등록 버튼을 클릭 후 신청서 저장을 누르면 해당 부분은 완료가 됩니다. 유급근로자 명부를 직접 입력하는 방법도 있는데 우측 상단에 추가 버튼을 클릭해서 상세 내역을 입력하면 됩니다. 그리고 신청서 저장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다시 사업보고서 맨 앞으로 돌아가시면 7번째 항목인 사회서비스 제공 내역이 있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사회서비스 수혜 대상자에게 제공한 사회서비스 실적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제공 유형은 중복으로 체크가 가능합니다. 사회서비스 제공형과 혼합형은 반드시 작성해야 하며 나머지 유형은 실적이 있는 경우에만 작성하면 됩니다. 사회서비스 내용을 클릭을 하면 수혜 대상자 아래 별지에 입력하시겠습니까? 라는 문구가 나오는데요. 별지 2번으로 가시면은 사회서비스 제공 내용을 작성하는 칸이 나옵니다. 취약계층과 비취약계층에 따라 나눠서 작성을 하시고 대상에 따라 제공한 사회서비스를 입력을 해주시되 단순 현금 및 현물 기부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원은 월 단위로 구분을 하여 인원수를 산정해 주시면 되는데요. 만약 고령자가 1명인데 12개월 동안 교육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1명이 아니라 12명으로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해당 부분도 저희 담당자에게 메일로 확인 서류를 보내주셔야 하는데요. 증빙 서류의 서비스 내용 및 인원이 일치하면 맞게 쓰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8번째 항목인 지역사회 공헌은 지역사회 공헌형만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클릭을 하시면 여기도 별지 3에 입력하라고 나오는데요. 여기 부분도 별지 3 밑으로 내려가 보시면은 사회공헌 내용을 적는 칸이 나옵니다. 사업지역이 강원도 원주시면 똑같이 입력을 해주시고
내역은 지역주민 취약계층 고용이나 아니면 지원, 자원 연계, 지역 특화사업 등에 대해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예시로 강원도 강릉시에서 지역의 특산물을 활용해서 지역 문화와 역사적 배경이 되는 관광지를 연계한 지역 특화 사업이 있다고 하면 사업 지역을 강원도 강릉시라고 적고 공원 내용은 지역 특화 사업을 통해 강릉시의 특산품인 커피빵으로 커피빵 교육과 관광지를 연계했다고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보이는 예시처럼 지역 특화 사업 내용을 자유롭게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다시 위로 올라가시면은 9번째 항목인 기타 창의력 신형 부분이 나옵니다. 이 부분도 별지 4번에 가서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서비스 대상은 주된 수혜 대상을 의미하고요. 서비스 내용은 기업이 제공한 사회 서비스 내용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지역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무료로 홍보 마케팅 컨설팅을 지원했다고 하면 서비스 대상은 청소년이라고 적어주시고 서비스 내용은 홍보 마케팅 무료 컨설팅 지원이라고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마지막 10번째는 연계 현황인데요. 2020년도부터 연계된 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기관명과 연계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보는 연계 기준은 단순한 거래관계 이상의 밀접한 관계를 맺어 업무 협약서가 확인이 되는 사항만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도 클릭을 하시면 연계 현황 정보를 입력하는 탭으로 이동하시겠습니까? 라는 문구가 나오는데요. 이동을 하시고 난 후에 추가를 눌러 원하는 만큼 창을 늘릴 수가 있습니다. 기업 구분은 크게 연계기업, 연계지방자치단체로 나뉘는데 연계기업은 민간기업이나 공기업 등의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를 의미합니다. 연계지방자치단체는 중앙부처를 포함한 광역기초자치단체를 의미합니다. 다수인 경우에는 지원 금액이 큰 순서대로 상위 2개 기관만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업명을 작성해 주시고 예시로 지방자치단체를 원주시라고 하면 여기 재정지원 금액은 반드시 손익계산서상 영업 외 수익에 포함되어 있어야 하는 금액이어야 합니다. 100만 원을 받고 있다고 가정하면 100만 원이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생상품 구매는 연계기관의 상품 또는 서비스를 판매한 금액을 기재해 주시고요. 사업 위탁도 위탁을 받아 수행한 사업 금액을 작성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손익계산서상 매출액에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어야 합니다. 경영 지원은 연계기관으로부터 컨설팅, 홍보 및 마케팅, 영업공간 등 지원받은 내역의 금액을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기타는 아까 말씀드린 것 외에 지원받은 금액이 있다면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고 나서 여기도 신청서 저장을 누르시면 끝이 납니다. 이제 남은 곳은 맨 위에 탭을 보시면은 구비서류 첨부 부분인데요. 넘어가시면 유의사항들이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같이 보시면 파일 용량 10MB 이상은 업로드할 수 없고요. 초과 시 압축해서 업로드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업로드 하실 때 파일명을 정확하게 입력해서 올려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구비서류 목록을 보시면 업로드가 필요한 파일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 인증 사본, 사업자 등록증 사본, 2020년 재무제표 사본, 금년도 사업계획서가 가장 기본이 되는 서류입니다. 앞에 말씀드린 정관 변경 여부에 체크하신 분들은 변경된 정관 사본 한 부를 추가로 올려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지점이 있는 경우 본점 및 지점 현황도 같이 업로드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원클릭 서비스가 있는데요. 제출 사이트를 클릭해서 가져오기 버튼을 누르면 구비 서류가 자동으로 첨부가 됩니다. 여기까지 모두 완료되면 신청서 저장을 하고 앞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맨 앞에 탭에 다시 가보시면은 맨 밑에 대표자 서명란이 있습니다. 사업보고서 제출 연, 월, 일, 그리고 성명을 기입하고 서명 부분은 직접 입력을 하시거나 아니면 저장된 서명을 업로드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여기도 신청서 저장까지 클릭을 하시면은 모두 끝납니다. 이제 저희 기관이 검토를 진행하는데요. 처음에 말씀드린 4가지 서류를 이메일로 꼭 보내주셔야 검토가 시작됩니다. 근로계약서상 근로시간이나 급여대장의 급여가 정확히 입력이 되었는지, 재정성과가 재무제표 금액과 일치한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한 이사회 개최 실적 등 종합해서 검토를 합니다. 이렇게 검토가 완벽하게 끝나는 즉시 저희가 대면실사 확인서를 발급하는데요. 기업에서는 대면실사 확인서를 마지막에 받고 구비서류 첨부에 다시 들어가셔서 업로드 후 제출 버튼을 클릭하면 사업보고서는 모두 끝이 납니다. 추가로 자율경영공시 작성을 안내해드리자면 사업보고서를 제출한 기업만 자율경영공시를 작성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데요. 사업보고서보다 쉽습니다. 이미 사업보고서 작성 내용이 넘어오기 때문에 기업에서는 몇 가지만 간단하게 작성해 주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작성까지 해주시면 재정지원 등의 가점 사항이 있으니 사회적 기업이라면 작성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자율경영 공시가 나타나게 된 배경은 현재 사회적 기업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인지도가 높아지고 있는 추세지만 성과라든지 활동 등에 대해 국민들이 상시적으로 알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국민적 공감대 확산과 자율적인 공개를 통한 사회적, 재무적 성과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자율경영공시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따라서 경영공시란 사회적 기업의 경영 상태 및 사회적 목적 실현에 대한 정보 등을 다양한 이해관계자에게 자율적으로 공개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현재 공시 대상자는 인증 사회적 기업 중 희망 기업이며 방법은 사업 보고서처럼 통합정보 시스템의 경영공시 탭에 접속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반드시 사업보고서를 제출해야만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순서 지켜서 해주시면 됩니다. 경영공시도 마찬가지로 전년도 기준으로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요. 특히 사업보고서에 입력한 사항이 자동으로 넘어오기 때문에 크게 작성하실 때 힘들지 않습니다. 또한 재정지원 사업에 참여 시 가점 혜택이 있으니 내년도에 재정지원 신청을 하실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꼭 작성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사업 보고서부터 자율 경영 공시까지 알아보았는데요. 언제든지 검토가 필요하시다면 화면에 보이는 연락처로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